어, 지금 피디님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잃었고 투자를 해서 돈을 음, 잃었잖아요. 네. 돈을 잃으면 보통 그런 투자는 남자들이 보통 많이 하던데. 근데 여자들이 그런 투자까지 해서 돈을 잃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은 빚을 가지고 또 갚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일반 직장 월급을 가지고 못 갚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교육도 받아보고 뭐 안대장 뭐 박세니 뭐 이렇게 막 다양한 교육들을 막 받아보면서 어쨌든 그 빚에서 또 빚을 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 보통 여자도 여자지만 보통 가정 대장은 남자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김지순이라는 사람이 애 셋에 그리고 싱글맘도 아니잖아요. 남편도 있잖아요. 그럼 둘이 네. 같이 뭐 영업이든 뭐든지 해서 어쨌든 이거를 다시 또이또이 만들거나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계속 탈출구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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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음,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지었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견뎌왔는지. 왜냐면 지금 딱 요 한국이 지금 상태에서 딱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 누군가는 음, 분명히 이렇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피디님처럼. 네. 피디님의 동기와 맞아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지 예,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에셋의 엄마로서 음. 그리고 한 가정의 와이프로서 또 대장으로서. 우선 제가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바깥으로 나온 게 8년, 7년, 8년 후에 이제 일하러 영업을 나온 거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저도 남편 저의 꿈은 그 현모양처였어요. 남편이 일하고 저는 아이들 보살피고 그게 저의 로망이었다면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씀씀이도 크고 돈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도 셋 낳고 그러니까 한 7년을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돼서 결국엔 그러면 남편이 월급으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동안은 네, 계속 언제부터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에? 한 이제 1년은 한 7, 8년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럼 평범한 주부처럼 사셨네요, 처음에는. 네, 진짜 아이 낳고 교회 가고 그냥 아이들하고 놀고 진짜 되게 정말 여유 있었던 시간인 거죠. 어, 지금에 비하면 돈 안 버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 월급이 그때 300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남편이 외국에서 한 3개월 일하고 왔을 때 그때가 970만 원 세 번. 어,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계속 300, 뭐 이렇게 한 400, 500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남자 월급에 그냥 적정하게 잘 버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워낙에 지출이 많고, 에셋이니까? 아니요. 초반에 집을 무리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내 자기 자본을 뭐 40%에서 50% 정도 있으면 이제 대출을 얻어서 레버리지로 음, 집을 사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올 거의 100%를 대출을 뭐 예금 담보대출, 예. 예금이 아니라 보험 담보대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2억 천짜리 집을 샀거든요. 그러면 남편 월급으로는 대출 나가고 하면 생활비 없이 그냥 딱 300으로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이제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빚으로 집을 샀는데 생활비가 계속 누적돼서 빚이었고 어, 또 플러스 남편은 이제 사업하는 형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자금이 안 돼 그러면 저희 남편 이름으로 뭐 차도 한 대 사고 남편이 이제 뭐 카드 돌려서 이렇게 돈 현금 마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의 생활비 플러스 빚 그다음에 남편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빚 둘 더블로 빚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게 7, 8년 이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근데 가족들이 친정에서
이 돈 갚고 그냥 이제 서서히 갚아. 그래서 빚을 해서 저금리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상환했는데 다시 또 우리는 빚이 또 늘어난 거예요. 그거 왜요? 언니 돈은 그대로 있고 이제 씀씀이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 빚이 계속 이제 저희의 생활비는 계속 빚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생활비로 50이 아니라 막 거진 100 정도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애 낳고 음, 산후조리 하면 또 갑자기 큰 돈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거라 상환해서 빚을 갚았어야 됐는데 걔는 묵혀놓고 또 다시 빚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두덩이처럼 늘어나서 결국엔 안 되겠다. 내가 근데 아이는 어려서 일을 못 나가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음, 보면서 내가 남편을 도우자, 남편을 구하자. 그리고 이제 빚을 좀 상환을 하면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때 어떤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셔서 3년 동안 빚을 다 상환하셨고 다달이 한 몇백씩 여유 있게 사시는 거를 보고 아, 엄마가 저 정도로 하셨으면 좀 안전하지 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때 당시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4개월인가 지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를 3년, 5년 남편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빼서 엄마가 야, 이거는 몇 달 만에 몇 달이면 금방 회수된대 해서 이제 무슨 엉뚱한 코인 같은 거에다 투자를 처음 이제 또 다 한 거죠. 그 1억이라는 돈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못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 이자를 내려고 또 빚 더 늘어났어요. 오버 레버리지 했네요. 네. 그래서 너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선은 뭐가 됐든 아무리 동기가 좋든 저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결과가 그런 결과였고,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고 음, 누군가의 아내인데, 단독적으로 제가 너무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서 남편은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 음, 미안함, 그리고 가뜩이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음, 바깥으로 도는데, 아, 내가 진짜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우선은 일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깨진 거예요. 이건 현실이다. 내가 언제까지 그냥 내가 혼자 살았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에서는 그럴 순 없다. 이제 나는 부모다. 이게 이제 그때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저는 되게 그냥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해결돼요. 어찌됐든 다 돼. 난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내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근데 저는 그런 투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새마을금고 한 10년 근무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뭐 도박, 뭐 그런 투자, 그리고 뭐 노름, 뭐 하여튼 이런 거에 완전 경멸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런 걸 왜 해? 음, 성실하게 살아야지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제가 그걸 한순간부터 제 측근들, 가족들이 저를 그런 투자하는 그 노름쟁이, 막 다단계 하는 음, 사람들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음, 그게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난 그런 앵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좋대. 너 지금 힘들잖아. 이거 투자해봐. 막 이런 사람들로 몰려 있어서, 그때 정신이 차려졌어요. 아, 이제 끊어내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이제 제가 남편한테 고백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 엄마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고, 집을 팔고 남편이 정리를 해줬음에도 그때 당시는 한 500에서 600 정도를 제가 벌어야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좀 빚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보험사를 나간 거죠. 음, 보험사를 나갔는데 남편이 만약에 저처럼 어찌됐든 그래 네가 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여기서 잘 이겨나가야 돼 라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일 안 나가거나 제가 그냥 고정적인 음, 월급 달고 남편이 그 일을 대신 해줬다면 제가 이 일을 안 나갔을 건데 제가 한 7년, 10년, 7년에서 10년을 남편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네, 남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도전적인 것보단 어떤 한 업에 딱 적응을 하면 거기에서 진짜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요. 그 이상이 안 돼요. 그거를 제가 아무 싸워도 보고 뭐라고도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실토했을 때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다가 나보다 먼저 목숨을 끊겠다 할 정도의 위기감이 전 들어서, 그때 제가 저라도 정신 차리고 뭘 해야겠다 해서 저 그때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그때 보고 있고 다이어트 하는 시점이었고, 그때 아메이 하는 분이 저 다이어트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아메이 하면서 그때 아메이 좀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 끝없는 추구에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힘을 받고 그때 정말 책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정상적인 걸 행동을 하는데 남편이 그때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난 너무 힘들었을 때 남편은 그때 충격이었고 전 그동안에 계속 힘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애들 잘 보살펴주고 좀 버텨줘서 내가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아, 제가 그때 좀 이제, 아, 남편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를 좀 이제 불현듯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 아무튼 제가 한 의사결정이고 저 혼자 단독으로 했던 결정이라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좀 제가 좀 떳떳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어떨결에 아무튼 이렇게 결과로 결국에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장은 못해. 새마을금고도 한 여러 번, 한 세 번, 네 번 면접을 봤는데요. 제가 10년 경력에도 그 경단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력이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10년 근무했던 사람이 계약직으로, 아, 그리고 애가 셋이야? 이러니까 다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도 이 회사 들어오면 겁도 났어요. 내가 애들 아프고 이러면 난 또 이런 직장 월급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데 안 돼서 결국에는 보험사로, 영업조직은 그래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사 들어갔는데 초반에 되게 또 잘 된 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500만 원씩 500, 300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매출을. 음.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저는 운인 거죠. 근데 찍었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 제 능력이 아니라 간절했고, 막 부산도 다녀오고, 막 계약을 한다고 하면 막 해야 되는 게 저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세 달 됐을 때 내가 다달이 500 이상을 어떻게 벌어? 하니까 이제 그 멘토가 제도 안교 책을 보면서, 그래, 내가 기술을 배우자. 내가 월 500에 1000만 원을 제대로 배우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제 음. 안에서 그 끝없는 추구나 이런 책을 보면서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건강이 아팠던 사람들이 저렇게 억만장자가 됐는데 나는 그분들이 그 책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런 길을 가까우자.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났을 때 다 죽음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거였지. 내가 만약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길을 가면 내 미래는 그럼 내가 잘 가는 거다라는 그게 제가 좀 무의식에 있었고, 그 책대로 제가 살아가려고 했던 게 제가 좀 내재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막 조그만 교육들을 들었던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대장과 딱 들으면서 듣는데, 아, 이건 되겠다. 이거 이제 감영업이 되겠는데? 왜냐면 보험은 제 스스로가 의리였어요. 아무리 제가 감영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리였어서, 그래, 이걸 내가 마스터해서 보험이랑 이 그 대표 법인 영업이랑 같이 가서 내가 진짜 대표 멋지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돈 1000만 원을 그 당시에 제가 있었냐? 아니, 없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다행히 그때는 카드가 됐어서 신용카드로 이제 긁었죠. 신용카드를 긁고 포기하고 싶었고 막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중간중간 막 되게 무서웠기도 했거든요. 근데 1년을 버텼어요. 그 1000만 원을 냈기 음. 때문에 그걸 회수해야 돼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팔고 500 다 정리해서 5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걸 저는 또 1000만 원이란 빚을 늘었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남편이랑 그때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질러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저의 불안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남편한테 이실직고 했다면 덜 불안했을 거예요. 자기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돼. 좀 도와줘. 힘 좀 내줘. 뭐 이렇게 갈 음. 수 있을 거를
저는 그 단기간에 빨리 빚을 이걸 다 없애고 빨리 이제 매달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거를 1년을 버텼거든요. 그 빚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벌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달이 500씩 벌어야 하는 사람이 소득이 없이 몇 달을 갔으니까 1,000만 원을 아무리 벌어도 그거를 교육비를 회수했다 해도 저는 빚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법인 영업이라고 제가 사업자를 냈으니까 제 대출을 막 엄청 그때 또 코로나라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그때 한 제 대출만 한 6천 정도를 더 받은 거예요. 왜냐면 유지하고 더 배워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안 되니 또 박세니 원장님 거를 또 들었죠. 왜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전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남편 모르는 게 정말 불안하니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세니 원장님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현 상황에서 안 돼서 이제 그때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 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나를 마스터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우선은 제가 보험에만 그때 당시 정착을 한 상태였는데, 그 중간에 또 어떤 한 사람에 만나서 그 사람과 만나서 막 이것저것 해본다가 또 빚은 더 늘어났어요. 그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정말 그때는 엄마가 또 대출을 또 도와주시고 막 이래서 엄청 1억이 더 늘어난 거죠. 제 빚에 또 이 4천, 5천이 더 늘어났으니까 1억이 더 늘어났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발 나 끝까지 내가 여태까지 1년 버텨왔던 거 봤잖아. 근데 나도 너무 속상하니까 제발 도와줘. 나 한번 잘 해볼게. 그래서 남편이 그냥 그때는 이제 알겠어. 그냥 믿고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당장 뭐가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괜찮아.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남들이 알까 봐 남들 신경 그다음에 또 이걸 빚 독촉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빚 독촉 안 오려고 막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 상황이 온 게 나구나. 인정이 되는 순간 건너으려고 바로 1,000만 원 벌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리고 그 불안이 저를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 되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빨리 나는 도와주는 사람 있다? 그럼 그 사람 붙잡고 나는 빨리 성공해야 돼. 라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이 빚, 그래, 나중에 내가 다 갚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여기까지 왔지?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였고, 그리고 너무 불안했어요. 환경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게끔 가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막 보이스피싱 음, 일인지 모르는데 중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해요. 음, 조급하면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빚 투자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근데 저 옛날에는 그런 사람 되게 혐오했거든요. 음, 왜 저런 걸 하냐. 음, 부모가 왜 저런 걸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보험을 집중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때 1,000만 원씩을 한 6번인가 제가 찍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게 오르락내리락 거리잖아요. 환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영업비가 없어서 이제 진짜 여기선 더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앉아서 비용 안 들고 콜로 하면서 고액 티켓 부동산으로 제가 하겠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엄청 말렸지만 그래도 저는 바보 같더라도 경험해보고 오겠다. 하고서는 거기에 중단하고 이제 분양 사무실로 가게 된 거예요. 분양 그런 사무실을 계기 어떻게 있어.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사람인 뭐 이렇게 그런 뭐 어플 있잖아요. 어플에서 그 분양 상담사 회사를 막 찾았는데요. 그게 제가 그동안에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플의 내용만 봐도 여기는 좀 이상한 회사. 이게 조금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딱 타깃이 된 게 지금의 제가 현 회사인데요. 그
그 사람 회사에 그 회사를 인스타나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블로그나 뭐 음, 이런 것들 다 검색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올려나왔던 것들 컨텐츠를 봤는데 하는 말. 근데 다른 분양 사무실은 특히나 큰 돈을 버니까 돈 많이 벌어요, 뭐 부자 돼요, 막 명품 사 올리고 막 직원들 사치스럽게 돈 하는 거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그런 아지트샵 막 인터넷으로 돈 버는 거 했을 때 다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돼서 제가 많이 들어갔던 거라 그런 게 아닌 그냥 사람 별로 인스타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대표 지금의 현 대표님이. 음, 그리고 좀 뭔가 진중성 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면접 볼 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 회사가 어떻게 되고 음,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대표 회사의 대표님이 색깔이 중요한 거를 전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이 무엇인지 아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터뷰해보고 음, 저도 이 회사를 선택했고 회사도 저를 이제 선택해서 오케이 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잘 안다가 아니라 또 경험해봐야 이제 진짜 사람은 아니까 제가 2년 동안 안 되게 버틴 이유가 돈으로 장난 안 하고 성실하게 브리핑도 이상하게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음, 제가 이때까지 이해됐어요. 버텼던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돈을 어쨌든 잃고 또 선택해서 또 돈을 잃고 또 선택해서 또 돈을 잃고 결국 돈을 못 벌고 또 돈을 잃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빠져 들어가서 어쨌든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까지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건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집의 가장이 되고 대장이 된 동기는 돈이었네요. 네, 돈인 아닌 줄 알았는데 돈이었어요. 음,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행복이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우선 저는 그냥 있는 데서 사는 거에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좀 돈을 쓰고 내가 누굴 음, 사주고 하는 거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그거를 쓸 때마다 걱정하고 쪼잔해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싫고 아이들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 지금 안 돼. 나중에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가기 위한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전 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음, 제가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 특히 돈에 너무 쫄리고, 예, 쫓기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돈에 대한 심각성과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업, 현금 흐름을 하나는 오피스텔로 하나는 보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험을 하든 오피스텔 판매하든 어쨌든 영업사원, 영업이라고 하는 이 분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업이라는 분야를 선택하는 데가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부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오피스텔을 팔 때는 내가 지금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돼가죠. 2년. 2023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8월 7일이니까요. 지금 6월이니까 지금 한 22개월. 그쵸? 네.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돈이 필요해요. 예. 근데 피디님도 돈이 필요해서 어쨌든 분양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피디님의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피디님은 그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피스텔 판매할 때 영업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피스텔부터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 부동산 쪽에 판매업을 하면서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스스로요? 음, 우선은 지루하진 뭐가 다른 않아요.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클로징이요. 클로징. 클로징 잘해요. 예를 제가 들면. 우선 클로징이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오세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입금하세요. 하세요.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는 생각을 하냐. 근데 너가 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게 좋은데 왜 안 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상품적인 거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말씀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를 못 사는 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을 막 10개, 5개 못 사는 게 진짜 문제다. 맞아요. 그럼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 사람이 뻥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 아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저는 너무 신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쭈뼛쭈뼛하지 않고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세요 하세요를 잘해요. 그리고 막 그 앞에다가 막 계좌번호 너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음. 다음으로 넘기는 걸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그러니까 푸시 잘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클로징을 PD님보다 못한다고 생각해? 우선 그 사람한테 자꾸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배려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 자체를 잘 못해요. 예. 그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왜 못하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이걸 이렇게 하면 실례 아닐까? 그러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거 무슨 이때 처음 왔는데 나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이 콘돈을 어떻게 해? 막 이러한 생각들 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팔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보다 더 사람들이 거절이 더 많아요. 음. 왜냐하면 지산이 공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선 더 도드라지 그게 더 크죠. 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차별성이 클로징을 근데 제가 원래부터 잘했냐? 아니요. 저 지금 앞전에 남들의 차별성에 남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막 눈치 보다가 말 못하고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 좋, 왠지 이 사람 계약하는 게 나 좋은 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 계약이 나 때문에 하는 거 포지션이었어요. 포지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좀 더 얘기해 보세요. 포지션 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포지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거다라는 게 음. 사실 전 그 생각을 머리로는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고 싶은 부동산을 저는 못 사지만 이 사람은 사잖아요. 음. 저는 돈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진작에 이렇게 소비하듯이 막 사치하듯이 샀다면 부자가 됐었다는 걸 저는 안 사람이고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막 하고 이런 돈을 만졌던 사람이 저는 완전 지금 부동산도 팔고 그럼에도 헐떡이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은 제가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자산이니까. 부동산 자산인 걸 다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음. 아무나 하지 못하죠. 근데 그렇죠. 제가 그 그 사람 돕는다라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 사람 어차피 딴 돈에 써야 할 돈을 그거를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이제 확실히 각인된 것 같아요. 네가 하는 이 돈 어차피 너는 딴 데 가서 제가 딴 데 가서 사기당한 것 마냥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이 음. 이 돈 안 쓰면 어찌됐든 없어지고 사라질 돈을 나를 만났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음. 좋든 안 좋든 부동산 시장은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은 그 경험이 또 있잖아요. 부동산을 네. 했다라는 경험. 그런 것들이 그 포지션이 딱 내가 장착이 되면 클로징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액션들이 그냥 나와지는 거야. 이게 머리로 클로징 해야 돼. 푸시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딱 내재가 되는 순간 그 포지션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머뭇거리고 고민되는 거를 나는 푸시하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클로징 하는 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엉뚱한데 돈 뺏기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이 돈이 없으면 다른 걸 안 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딴 거 하다가 막 제가 돈이 없는데도 빚내서 1억을 음, 투자했듯이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 옮겨 놓냐. 근데 그 중요한 건 또 우리는 더 만나서 저라는 사람을 또 알리다 보니까 저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건 또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 저는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그 책임감을 지금 버텨내가려고 하는 것도 알고요. 고객의, 제가 성공하는 게 고객을 만족하고 성공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영업사원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해요. 그냥 내가 돈 잘 벌어서 나 막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뭐 이 차 사고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딱 그 부동산적인 거 예외는 외에는 그냥 딱 끝. 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이게 대표님과의 그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말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인맥을 이렇게 쌓아야 된다라는 게 좀 점점 알아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법인 영업도 했었고, 제가 보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 고객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다 몰라도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대출을 많이 받아봤던 사람이잖아요. 대출 받는 루트들을 잘 찾아요. 음, 그게 저의 장점이라 고객들이 특히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하느라 대출 같은 거 못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사업에 일을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잘 벌게끔 하는 것 또한 도와줄 수 있고요. 저처럼 콜드콜 못하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문제인데 전 지금 그 고객을 한 대표님을 대출이 잘 안 돼서 이번에도 대출 알아보러 은행도 같이 다녀보고 은행에서 안 되는 분을 또 저는 그 뭐 신용보증 음, 재단이라던가 이런 쪽에 또 연결을 같이 해서 해보자. 왜냐면 대표님들은 어디서 안 된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삐그덕거리면 이분이 잘 돼야 부동산을 두 개도 살 수 있고 세 개도 살 수 있고 아무튼 늘려가야 되는데 또 그것만 늘린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맥 쌓는 거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책임감이라는 것도 책임감을 말만 하는 사람이지 책임감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진짜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 제가 반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다시 저는 또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어보면서도 또 이 안에서 틀려보는데 이 책임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반응을 잘해야지 제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이 많이 달라요. 음, 그런 걸 아는 사람을 만난다? 흔치 않아요. 특히 이런 분양업 하는 사람, 특히 영업사원 중에 정말 멋진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다 음, 각자 자기 돈만 벌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 예. 그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2년 정도 사람들 있어 보면 보면 그게 다 보이나 봐요. 혐오스러워. 예. 그냥 어리고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명품만 두르고 짝짝짝짝 걷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그냥 나 뭐 없어라고 표현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예. 이해됐어요. 그게 저는 참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잘 되어야 돼요. 그 포지션이 되면 나머지 클로징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 속에서 되는 거. 그게 제가 이제 차별성 그리고 진짜 고객을 돕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저는 배워요. 계속. 그냥 음, 하나 알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요. 음. 계속 계속 사람들이 공부를 원하는 한다는 거죠. 진짜. 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결국엔 제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맞아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느껴야. 그리고 하강 국면이라는 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강 국면이었을 때 내가 어떠한 여유와 어떠한 그 상태를 이겨나가면서 그걸 경험해야 제가 경험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는 또 그거를 경험하고 또 나눠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누는 부분들이 결국엔 저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차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보험을 할 때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오피스텔이랑 보험이랑 또 업종이 또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선 네. 또 다른 차별성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얘기하지 않는 뭔가 또 보험에는 있는지 그것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보험은 그냥 고객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냥 제가 보험만 있었으면요. 제가 세뇌돼요. 왜냐면 불안 심리가 올라와서 왜요? 내가 이거 왜냐면 어, 모르는 병들 사람들이 막 병원비 막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뭐 재산세 마이크 상속세 가까이 이런 해. 아, 뭐 재산세, 막 사람 죽음으로 재산세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암이 걸려서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간병비 없어서 간병 못하고 뭐 이런 막 등등의 모든 병들이 그 그 보험사 사무실에서 교육을 음,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객한테 알리지 않아서 그 고객이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고객한테 제가 알려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요. 고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만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나와요. 보험사에서 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면 월급 200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 어떻게 내요? 근데 우린 또 없을수록 보험을 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제가 보험만 할 때는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때 당시 저기 언제야? 그 안대장님 만나기 전에는 500만 원만 월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 저는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빚을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 맞아. 빚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선 고객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빚을 갚기. 제 월급이 또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걸 또 너 알아? 같이 되게 이게 갈등. 나쁜 생각이 아니라 전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객 거 설계할 때 이 사람이 유지하고 진짜 필요한 거 사실 뒤에 모르지만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만 딱 해주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보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 자신과의 양심과의 싸움이에요. 음, 근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 논의하잖아요. 뭐 팀장님, 뭐 선배, 네. 야, 너부터 생각해. 이라는 말. 그리고 야, 그렇게 해서 너 그 사람 잘 되면 너가 잘해준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능력하거나 되게 그냥 착해 빠지네? 아니면 뭐 자기 아까는 못하는 애였어요. 보여진 제가 느껴지기에. 그 사람도 네 아까는 좀 해.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그 사람과의 저와의 관계잖아요. 고객과의. 그리고 고객과 유지를 하고 그 사람이 뭐 아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청구할 때 뭐가 없어요. 돈은 막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 보장이 안 돼요. 정말 그건 쓰레기 보험이잖아요. 그 예, 사람한테. 예. 그거를 감당을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결국엔 고객이 사인하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할게 이지만 전문가는 저잖아요. 그 아는 건. 내가 이 사람이 다 알고 듣는 게 알겠어요? 저의 말을 믿고 저희가 그냥 좋다고 느껴졌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는요. 그게 그 세상이에요. 보험 세상. 그래서 보험만이 청구할 고객. 때 제대로 청구를 못 받고 그 배상을 못 받는다 얘기예요? 그런 것도 고객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고객이 초반에 뭐 병원에 갔던 것들을 말 안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누락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대상이 됐는데도 보험사 측에서는 또 웃긴 게 뭐 기업이니까 당연한 절차긴 하지만 보험사 설계하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이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까다롭게 이 사람이 사기하는 되게 보수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할 때는 다 된다 된다 하는 시스템으로 네네.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하는 건 고객이에요. 네. 고객은 그냥 이 사람이 나는 뭐 말을 들어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거 나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무슨 나를 사기꾼이냐? 뭐 이건 안 된다. 네가 고지해서 못 한다. 법이 이렇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기엔 설계사도 설계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설계사 입장에선 이 사람에 맞춰서 규모 있게 뭐 예를 들어 암내심 진단비 딱 그다음에 필요한 수술비 딱 그냥 그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중복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뭐 각막 이식 수술 같은 거 10원, 20원, 30원 하거든요. 뭐 수술도 골절 수술비 딱 하면 되는데 5대 골절 수술비 막 거기에 5대 응. 골절 수술비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 그다음에 일종 수술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골절 수술비는 골절돼야만 나오는 수술비예요. 근데 거기에 20원, 30원, 그 20원, 30원이 고객한테 20원, 30원이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몇백만 명이 그 돈을 내면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필요한 암내심, 진짜 내가 돈 없어서 내가 치료받을 때 내 자산에 내가 모아놨던 돈 쓰지 않도록 보험에서만 그때 쓸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면 안 되고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교육에서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라는 걸 컷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 공부도 해야 되고 병원에 응. 제가 지금 나와서 보니까요. 이게 제가 보험사 쪽에만 있었다면 저 이거 구분 못했을 거예요. 못하죠. 아니면 양면성을 못 봤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있었어도 알았어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우선 나만 살자. 이랬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고객이 받겠죠. 고객이 보고 나중에는 내가 그때 그랬었어. 미안해. 그냥 저는 또 그걸로 책임 전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한 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맞아요. 봐서 근데 제가 고객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근데 또 그 중간에 법인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박사님 원장님 멘탈 그 교육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분양 쪽으로 나와 보니까 이것만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양 사무실에서 부동산만 좋다고 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다 골고루 규모 있게 잘 균형이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 안에 멈춰 있었다? 그럼 저도 그 안에 있었거나 떠났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차별성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의 차별성은 현금 흐름. 이거 아니어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에 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고요. 진짜 고객을 돕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제가 그게 밖에 단순히 말이 나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 밖에서 나와 있는 상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맞아요. 게 진짜 말이 아니라 진짜 고객들을 책임지는 그런 설계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차별성이겠네요. 되려고 노력하죠, 정말. 그리고 설계할 때도 저는 설계하는 거 지금도 밀려 있어요. 두 명, 음, 2명 밀려 있거든요. 너무 꾸물거리게 되고 그 고객이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면 설계 자체가 안 돼요. 사실상 대표님도 자격 조건이 먼저 그렇죠. 좋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듯이 보험도 그 사람이 왜 이 보험을 들려고 하는지 왜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게 그전에는 몰랐을 땐 대략 이 정도는 다 합니다라고 전달을 해줬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달을 해줬어요. 요청하니까. 근데 전 그 뒤로 연락을 후속 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 사람한테 그게 좋은 건가? 꼬물거리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면 그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할 거예요. 전화로도 많은 대화를 했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얼마 정도의 수준인지 명확하게 제가 더 캐묻지 않고 그냥 중단시켜서. 근데 이런 게 필요하지. 지금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어요. 옛날에 개인 그 쓰러졌을 때 영상 올리신 거 있잖아요. 그 침대에 맞춰서 내 몸을 자르고 있다라는 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상품에다가 고객들을 잘라 맞추는 맞아요. 식이에요, 지금. 근데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되려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설계가 중요해요. 보험도. 그리고 내 돈 들어가지 않는, 어차피 버려질 돈?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도움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마음이 제가 바뀌니까 설계하는 거에서도 이렇게 꼬물거리게 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바뀌었을 땐 아마 나 지금 하나라도 계약을 하면 좋은데 막 어떻게 해서든 상담하려고 하고 막 보험 설계사들 설계할 때 엄청 전화하고 빨리 막 네,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거든요. 돈을 맞아요.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그 주마다
또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것도 다 커미션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또 짜에 맞춰가지고 막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고객이 네, 우선이 아니라 이기주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스템이 그러네요. 잘못했다라는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그죠? 사람들도 그 시스템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 왜냐하면 분위기가 해야 될 것만 같고 안 하면 바보 같고 그리고 또 잃는 것만 같아요. 아, 저 20만 원 내가 지금 하나 계약하면 저 20만 원 내 돈인데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근데 그 20만 원이 나중에 중간에 고객이 맞아요. 떠나면은 다 회사로 환수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떤 환경으로 내가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우선은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대표님 만나서 1년을 버텨보니까 옛날엔 그냥 상품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팔았던 것이 지금은 그걸로 콜드콜이 안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냥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뭐 오피스텔 건물도 그냥 다 똑같고 똑같은 부동산 자산을 안내하는 그건데 제가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로 고객한테 계속 뭐가 안 되더라고요. 콜하는 것도.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옛날에는 내가 살아야 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냥 몰라. 우선은 하고 보자. 내가 월 1,000 벌고 보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를 찾지. 그러면서 저는 이런 하강 구면 현금 흐름이 그냥 남들 피해 보면서 내가 돈 버는 거가 이제 안 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리가 된 게 왜 내가 작년과 지금의 이 꾸물거림이 있고 있지? 봤더니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똑같은데 왜 차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때 제가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제가 저를 제 차별화를 자꾸 찾아보니까 고객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뭔가 확신이 되지 않거나 이 사람 제가 그런 확신이 되지 않는 한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보험은 특히나 10만 원 이상 계약 전 설계 보통 1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저는 수술비 위주의 진단비 위주의 많이 나가요. 근데 다들 보장 분석하다 보면 기존 보험 만약에 없애고 하다 보면 보험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고민이 진짜 많이 돼요. 이 사람한테 5만 원 금액에 맞춰주면 나중에 진짜 보장받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쓰레기 되는 보험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 근데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각자 매달 자기의 월 수당 챙기는 거에 바쁘지.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만의 차별화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기도 쉬운 게 저는 현금 흐름이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보험에만. 그리고 제가 여기를 나온다 해서 이 고객들을 저버리는 거냐? 아니요. 저는 고객들 밤 늦게도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관계식들이 다 되어 있고,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업을 하든 저라는 사람을 아는 거고, 저를 팔았던 거지, 그 사람이 저를 원하지 않은 이상 저를 찾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돕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다른 보험사에 있을 때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부동산을 하든 어떤 업을 하든 그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 자산이고 보험도 내가 큰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드는 보험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어떻게 잘 드러나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 저는 그게 저만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